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영하 10도 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때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의사 집단 행동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졸업 정원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졸업 정원제를 폐지하고 졸업은 이제 많이 시키고 이제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졸업 정원제를 폐지. 그게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는 부작용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1980년대 그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아마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부작용이 나타난 거지요. 의사가 부족하게 된다. 말하자면은 정원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권층에서 그게 옛날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특권층에 부여되는 제도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특권층의 그 지위를 높은 VIP보다 더 VVIP보다 더 높은 엘리트 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런 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틀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졸업 정원제 그겁니다. 정원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졸업 정원제가 폐지되면은 의사들의 그 지위라는 게 사회적 지위라는 게 많이 추락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 돈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단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졸업 정원제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의사 부족이 생겨서 국민들이 제때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의료 공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의사 졸업 정원제는 이 정부에서 완전히 폐기하고 다른 이제 학과처럼 자재 학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폐단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그 특권층, 그 엘리트층, 그러니까 나라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리는 특권층, 그러니까 엘리트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정원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혁파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의사들이 잘 가지 않는다. 장사가 안 되니까 지역에는 수도권에 그 의료원들이 대대적으로 수도권에 밀집하게 된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 의료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의과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금액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면은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지역 의사제, 지역 의료제 그런 걸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데 가더라도 그런 제도를 외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역 의사제, 지역 간호사제, 지역 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의사 정원제만 없애도 지금의 오늘날의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없어서 사람을 못 받는다, 환자를 못 받는다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부터 생기고부터 의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줄어들수록 의사의 수입이나 의사의 그 사회적 지위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거 연결이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적게 배출을 할수록 의사들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특권층, 엘리트층으로 유지하면서 살겠다.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타파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완전히 정원제를 폐지해서 혁파를 해야 돼요. 1980년대에 졸업 정원제가 생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그게 지금의 당장은 큰 부작용이 없지만은 그걸 오랫동안 장기간을 하게 되면은 국민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이다 하는 것도 옛날에 아마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많은 그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도 그렇고 제도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 시대라는 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적절하지 않는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하고 지금의 옛날에 있던 법이 아주 오래된 옛날 법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맞지 않는 그런 법조항도 있잖아요. 그런 법조항도 있고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법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 형성권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추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발표하는 즉시 법이 발효되는 그런 형성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법도 이제 그 괴리가 생기고 현실에 동떨어져 있으면은 법도 개정을 하잖아요.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법과 현실은 동떨어지게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법조항을 개정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판례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판례법이라는 게 사례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판결을 한 사례법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판례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조항이 없는데 이걸 판사들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유법전서에는 명확한 그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육법전서 법조항을 참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유추해서 가장 적합한 법조항이 거기에 해당한다.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법조항이 있는 중에서 이 법조항이 가장 비슷하고 유사성이 있는 법조항이다 해서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둬 가지고 이제 판결을 처음 남기는 사례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사례집 또는 예규집 또는 판례집 그렇게 합니다. 대법원 판례집을 갖다가 우리는 가장 그 공신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법조항도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이 사회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규제, 옛날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 규제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괴리가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 격파를 하고 현 시대에 걸맞는 그러니까 최적화된 규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과 최적화된 규제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자꾸 세월이 지나면은 그 제도와 규제가 적합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최적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옛날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다가 요즘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최적화 프로그램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딱 하면은 지금의 이 컴퓨터는 최적화되어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지금 사용하기 가장 좋은 최적화 상태가 100%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 시대하고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만들었던 제도, 법, 모든 사회, 정치, 규제, 제도,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에 맞지 않고 괴리가 많이 생기고 그 적합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합성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뭐 프로테이지로 말하면은 20%, 30%, 나중에는 10%, 나중에는 완전히 그 쓸모없는 사장된 법조항이다 이렇게 생깁니다. 제도가 있으나 마나다.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시켜야 한다. 현실에 딱 맞게 최적화된 법, 제도, 육법전서 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이런 것이 최적화된 체제로 혁파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그러게 돼요. 우리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쓰던 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백 년 지금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맞지도 않고, 그거가 세월이 오래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지금 80년대의 의사들의 졸업 정원제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최적화 내지는 그런 대로 무난하게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현실에는 맞지 않거든요. 현실에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대대적으로 교재 개혁을 혁파해서 졸업 정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졸업 정원제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부적합한 제도다. 그리고 그 부적합한 그 제도는 곧 국민의 폐해가 된다. 그래서 그걸 최적화 시켜야 된다. 거기에 최적화하는 것이 폐지하고 개선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최적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국민들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국민들 여론이 압도적인데 어느 단체가 국민들 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이기적이라도 아주 악의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국민의 뜻은 천시입니다 하잖아요.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의 뜻이다. 하늘 천자, 마음 심자예요. 민주라는 게 뭐예요? 백성의 임금이, 백성이 곧 임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라든가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민은 임금이고, 단지 그 대통령이라든가 장관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라는 게 그게 뭐예요? 뜻이 백성민, 임금 주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백성이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천 아들자, 하늘에서 내려준 아들이다. 그걸 갖다가 임금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임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국민이에요. 국민의 임금입니다. 백성민, 임금주. 민주주의잖아요. 이즘, 그렇게 하죠. 주의라는 게. 제가 한학자잖아요. 그래서 국민 위에 임금이 군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임금이다. 국민 위에 임금으로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국민의 군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나오죠. 민주주의 정부 체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삼권 분립이 되고 이 민주주의 체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임금이니까 그걸 갖다가 천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여론이 마음이 곧 천심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민 마음심.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곧 니꼬르 천심이다. 그러니까 하늘천 마음심 이렇게 돼가지고 민심 니꼬르 천심. 그 다음에 임금 니꼬르 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자 한문을 배우면은 그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예무고시 이런 걸 고시원에서 10년, 20년 공부하는 것을 단 1년 안에 완전히 독파를 할 수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은 그 공부하는 그 속도가 요즘에 그 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극초음속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한자를 알게 되면은 공부 그 진도, 속도가 지금의 무기로 비교하면은 극초음속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그 전에 한자 한문을 모를 때는 반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문을 배우고 이제 하고 전교에서 1, 2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농촌에서 그 사치내비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납금, 지금은 사치내비.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내는 그 돈을 그 변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친회비, 그것도 한자입니다. 일사 친할친 모을의 비용비 이렇게 써가지고 사친회비. 그 다음에 교납금, 그 다음에 학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 단어도 최적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